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승우입니다. 10월 10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그 나스닥이 그 엔비디아 덕분에 그냥 가까스로 상승 전환하면서, 그것도 뭐 보합권 상승이죠. 이렇게 끝냈고, 뉴욕 시장은 이제 뭐 국채금리 상승하고 반도체 업종들의 약세, 이게 뭐 삼성전자가 좀 충격을 던진 건 맞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락 출발한 후에 그래도 다행히 엔비디아가 1.7%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물론 이제 테슬라는 빠졌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을 보합권으로 홀로 마감을 했고, 다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42%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시작은 그 0.1%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강보합권 이상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게 외국인과 기관이 뭐 종일 매도를 이제 늘려가면서 지수 하락을 압박해 갔습니다. 특히 이제 그 외국인들이요. 예.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제 현선물에서 뭐 그 코스피, 코스닥, 선물 뭐 전부 이제 매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다 보니까 이제 기관은 현물을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을 오늘 또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172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402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3,508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수는 좀 빠져서 코스피는 2541.98포인트로 마감을 함으로 해서 어제보다 0.75%가 하락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그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지만, 역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에 밀려서 좀처럼 지금 지수를 돌려세우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좀 후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2,317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563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2,965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75.46포인트, 어제보다 1.04%가 추가로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6거래일째 지금 운봉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서 당분간은 뭐 반등이야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 움직임을 보여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그나마 음봉이지만 그제는 이제 뭐 이게 하락 음봉이 아니라 상승 음봉인데, 오늘은 이제 그 하락 음봉으로 길게 음봉을 좀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11 2편과 싸워야 되는 이제 그런 어려움 앞에 놓여 있는, 이것도 잘 지켜내야죠. 여기서 무너지면 이제 코스닥도 상당히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환율은 오늘 1320원 10전, 4원 40전이 다시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를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시총 상위에서 네이버 307억, 기아 10억, 셀트리온 50억을 산 거 제외하고는 전체를 다 팔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판 게 삼성전자, 외국인 979억, 기관은 731억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SK 하이닉스도 외국인 917억, 기관 39억, LG 에너지솔루션 외국인 14억, 기관 74억, 삼성 바이오도 외국인 17억, 기관 21억 뭐 이렇게 팔았고, 현대차는 외국인들이 108억을 팔았습니다. SDI도 외국인이 927억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기관도 327억을 팔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코스닥으로 가면 외국인들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팔았어요. 121억 99억. 기관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비엠 222억, 에코프로 123억 이렇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반면 이제 LNF는 외국인 21억 순매수, 기관 37억 순매수, 이렇게 끝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뭐 그 전체적으로 시장도 어렵고 그러니까 특이하게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건 없지만, 그래도 토스 관련주 여러분 이제 토스 상장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상장을 위한 입찰 제안서가 마감이 돼서 이게 또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권업계의 의견으로는 할인 전에 기업 가치를 15조에서 한 20조 정도로 평가한다. 토스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월드 계열사 이랜드 뭐 이런 게 토스뱅크 지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오르고 그랬습니다. 또 애플페이도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원화 결제 가능하다는 이슈 때문에 애플페이 관련도 조금 움직였고, 어제 그 탄소 배출권 온실가스 문제, 이거 이제 어제 국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개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거래가 좀 활성화될 전망이 있다.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배출권 보유 기업이 이제 어떻게 이거를 배출권을 매도하고 또 그걸 수익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거에 기대가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이쪽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좀 뒤늦게 이제 건설 쪽이 조금 움직였는데 대형 건설도 그렇고, 이건 뭐 대통령이 30년 넘은 건물은 재개발 재건축 가능하다. 또 용적률도 500% 이상까지 상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쪽 좀 움직였고, 또 여행, 이것도 뭐 해외여행 이게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건 여러 차례 소개시켜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백만금이 스쿨에서 자료 하나 보내드린 게 있어요. 여행 쪽에 대한 거. 그래서 오늘 이제 여행주들도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이제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이거는 이제 뭐 어제와 비슷하지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을 선호하는, 대형주는 지금 못 가니까. 그리고 어떤 섹터에 재료가 나와도 이왕이면 대형주보다는 같은 섹터 내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몰리는 이제 그런 모습. 이게 이제 유동성이 제한적이어서 그런 거죠. 이런 이제 전형적인 위축된 시장의 모습이죠. 이걸 나타냈다 하는 거를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만가미 스쿨 만료되거나 만기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하는지 어려운 분이거나 신규 가입하시는 분은 카카오톡에 100엔트 치시고 글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좀 보죠. 올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단 하루, 첫날 빼고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장이. 특히 우리 시장이 아시아권에서도 눈에 띄게 힘든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제에서 오늘도 33년 만에 최고 지수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올랐습니다. 대만도 뭐 조금 밀리다가 TSMC 실적 나오면서 조금 더 밀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지만, 뭐 유독 우리가 이제 많이 지금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산업을 보면 우리 시장은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이게 살아나야 돼요. 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그 상위에 포진돼 있잖아요. 시총에서도 코스닥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 때문에 더더욱 지금 이제 힘든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동안에 반도체는 여러 가지 AI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살아나는 듯 했는데, 주가 말씀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다시 또 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시장을 조금 내려앉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도 좀 힘들다가 엔비디아가 살아나니까 그나마 이제 좀 이렇게 버텼어요. 근데 이제 우리랑은 조금 다르죠. 엔비디아나 AMD의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중국 수출 못한다. 이제 중국에 수출 못하면 줄어들 거 아니냐. 중국이 어마어마한 시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나 AMD에서는 중국에 맞는 미국 정부의 레귤레이션을 피해가는 중국에 맞는 그런 반도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그 우려가 많이
불식된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게 다시 오르는데 우리는 이제 뭐 그렇지가 않죠. 우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시총 1, 2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잠정 실적이 이틀에 걸쳐 발표됐는데 뭐 다 우리 흔한 말로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뭐 나름 내용을 보면 선전한 거는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시장의 예상치가 높았건 어찌됐건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하회한다. 이러니까 이제 시장 전체가 싹 하고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대장주가 죽으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같은 이제 수급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물론 이제 이 잠정 실적이라는 게 작년 수치니까 나름대로 이제 뭐 반도체 시장이 어려운 거 다 지나서 조금씩 이제 살아날 거고 또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AI를 근간으로 하는 여러 가지 그 반도체의 축들이 있잖아요. 새로 뭐 HBM, CXL 뭐 이런 축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아나기 때문에 반도체는 다시 화랑이 눈앞에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한다고 해도 일단 현재 시장의 수급상 이런 이제 잠정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이런 충격을 바로 털고 이렇게 일어나서 뭐 휙 가기는 좀 어려워요. 그거는 뭐 그래서 여기서 뭐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매 원칙상으로 봐도 그 어떤 종목도 예외 없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외 없어요. 수급을 이기는 종목은 없으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 그래서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막 우리가 무슨 각도기를 가지고 이렇게 분도기로 재는 게 아니잖아요. 11 2평이 뭐 아직은 뭐 죽지 않았는데 근데 우상향 됐다가 이렇게 플랫하게 내려오면 이것도 위험 신호예요. 이것도 위험 신호.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꺾이면 뭐 굉장히 가파라지지만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신 차려서 이렇게 가려면 그럼 뭐 삼성전자 같은 거 내일 반등 나온다고 또 거기서 그냥 바로 치솟는다? 그런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수급은 그렇게 못 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그 유동성이 굉장히 제한돼 있고, 제한된 그런 수급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이 대형주는 자꾸 기피하게 되는 거죠. 가능하면 대형주 쪽에 안 가려고 하는 이제 거죠. 그리고 중소형주를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이제 어려움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재료, 어떤 섹터에 대해서 재료가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해요? 큰 대형주, 리딩 컴퍼니 그 섹터에서 그쪽으로 매기가 돌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오르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이 대형주를 팔고 뭐 일부라도 항상 일부라도라는 얘기를 잘 붙이세요. 되게 이제 자신 없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련이 있는 거죠. 대형주에 대해서도. 그래서 중소형주를 좀 갈아타면 어떨까? 이런 문의도 많이 하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주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면 늦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움직이는 걸 보고 들면 그건 늦은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결국은 이제 중소형주라고 그래서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지금은 이제 시장이 이렇게 점점 가라앉으니까 대형주는 겁나고 이러니까 중소형주가 움직이지만 그리고 뭐 그동안 이제 안 움직인 섹터들은 뭐 이렇게 재료 나오면서 뭐 이제 이렇게 하루 반나절 뭐 반짝반짝하고 이런 거 있지만 그게 이제 오래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그 현금도 하나의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종목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현금이라는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그냥 가만 놔두면 지가 늘어나진 않아요. 뭐 거기에 딱 이용료 뭐 이자 그게 그러니까 늘어나진 않죠. 현금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찬스가 왔을 때 얘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금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현금을
늘리고 시장이 화끈 달아오르면 점점 현금을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 현금 보유 비중을 맞춰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매매 원칙상 보면은 이미 죽어 있어요. 시장이 죽어 있는데 제가 그저께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매매 원칙상 이미 시장이 죽어 있는데 그냥 무조건 안 팔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매매 원칙상 매도 시그널이 나오고 10일 이평이 죽어서 안 된다 그러면 팔아야 되는데 안 파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예, 매매 원칙을 알기는 하는데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행동을 안 하게 되냐? 그 종목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은 거죠. 그거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 내가 좋아하는 종목 이렇게 이제 이 종목을 애정을 갖고 그러니까 안 팔고 버티면 뭐 이게 무조건 좋으냐 그런 것도 또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뭐냐면 너무 그게 벌어지면 이제 팔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 싸움에 들어가야 돼요. 할 수 없이 존버죠. 할 수 없이 이거는 뭐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그냥 매도해서 현금을 늘리는 게 그게 방법이에요. 근데 매도 시그널이 나오니까 현금을 해서 중소형 주고 간다? 뭐 지금 막 움직이는 거 간다? 이게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에서 어떤 생각이냐면 항상 내 계좌에는 주식이 꽉 차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건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식보다 현금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식 투자를 잘하는 분들은 보통 현금 보유 비중 20%에서 한 70%막 이 사이를 그냥 하루아침에 싹싹싹싹 바꿔가요. 그걸 잘하셔야 돼요. 왜냐, 매도 시그널 나오면 그냥 뭐 얄짤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 원칙을 시시때때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정해진 거니까 그냥 지켜야 된다. 그래야 손해가 나도 덜 난다. 이게 손해 날 때가 덜 난다. 그런 쪽이죠. 그래서 이 계좌는 항상 주식으로 꽉 차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 버리시고 그런 그 현금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왜 우리가 배에 여러분 그 탱크가 있죠? 그 물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그게 이제 큰 배들 밸런스를 잡는 거 아니에요? 그 물을 넣다 뺐다 하면서 이제 적재량에 따라서 그 이제 배에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 계좌도 그런 이제 균형 감각을 가지고 계좌를 운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불운이 오잖아요. 이게 이 주식시장 뭐 막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탁 꺾이고 삼성전자가 또 딱 잠정 실적하면서 또 꺾이고 막 이렇게 되는 이런 불운은 그냥 한 번 오고 끝나지 않아요. 꼭 불운이 올 땐 같이 와요, 이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와서 막 이래요. 그거는 이제 잘 견뎌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불운은 겹쳐서 오더라도 실수는 반복하면 안 돼요.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한 번 딱 하고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주식을 항상 계좌에 꽉꽉 채워놓는다? 그래서 지금 이거 팔고 저거 산다? 이게, 가라앉는 시장에서는 별로 유효하지 않다. 차라리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가라앉았다가 터내서 현금에서 주가가 빠진다는 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그럼 싸게 살려면 그때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으면 뭐 떨어지면 뭐예요? 그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때 현금이 있어야 떨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유튜브 막 이렇게 보면 한번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면 이때 팔자 고칠 수 있으니까 막 사세요. 막 그러는데 사실 돈이 없는데 뭘 어떻게 막 사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전제됐을 때 새로운 돈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때 매도 시간을 나오면 떨어질 거면 매도 시간을 나오면 빨리 현금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결정하는 기본 잣대는 매매 원칙인데 근데 매매 원칙 여러분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브런치 카페에 보면 제가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다시 보시고 여러 번 보신 분도 많으시던데 그러면 매매 원칙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죠? 지키는 거죠. 알고선 행동 안 하면 그건 소용없고요. 예,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또 우리한테 이렇게 주가가 이르고 있다는 건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기회는 돈이 있어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하고 내일 또 장 끝난다면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